자,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탈취해 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800억을 뺏어가 버렸다면요. 전쟁이라도 선포해야죠. 사과하고 되돌리지 않으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서 최근 몇 년간에 한 20억을 이렇게 훔쳐갔다는 겁니다. 35차례에 걸려서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4천억 원어치의 이 해킹을 했는데 나라가 17나라 중에 한국이 17나라에서 북한이 본 총 35번을 해킹을 했는데 그 중에 10번이 한국에서 해서 한국이 최대의 피해자라는 말이 지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은 사이버 공격의 최대 피해자로 10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방법이 날로 교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공격보다 훨씬 추적이 어렵고 정부 당국의 규제 감시가 덜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이 지난 2017년에 전 세계에 40억 달러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공격인데요. 모든 감염된 컴퓨터를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라는 걸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올 3월 발행된 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의 해커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의 5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억 7,100만 달러를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또 작년 5월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칠레 국영은행에서 1,000만 달러를 홍콩 계좌로 이체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전 세계 28개국의 14,000개의 ATM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이런 해킹이 외화벌이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든 담배든 위패든 이런 게 요즘 잘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작정을 하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지금 해킹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소니 영화사가 해킹되었을 때도 북한은 금전적인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김정은을 희화화시키는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 돈벌이로 이 짓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집중되고 있고 또 돈 세탁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세계 금융이 전부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도둑질을 해서 국가 예산으로 옮기는 이런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가상화폐를 특히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먹고 있어요. 2009년에 디도스 공격 이래 한국은 북한 해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는데 아마 국방부나 청와대까지도 해킹 당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도 3번, 칠레, 방글라데시 2번씩 당했고 그 외에 코스타리카, 감비아, 과테말라,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몰타, 나이지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공, 티니지, 베트남 등 13개 나라가 한 번씩 피해를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 특징이 있죠. 아주 강대국은 안 건드리고 있어요. 딱 만만한 나라들만 건드리고 있고 그 만만한 나라의 범주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피해 규모는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 하나만 해도 4차례 800억이 털렸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2017년 2월과 7월에 각각 700만 달러, 2018년 6월에 3,100만 달러, 올해 3월에 2천만 달러. 자, 한 군데만 이런데 나머지 지금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털은 것까지 하면 솔직히 수천억이 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3월에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360억이 털렸다 했는데 지금 UN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만 해도 그 2배보다 훨씬 많이 털렸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북한의 이런 도둑질 해먹은 액수도 까줍니까? 그래서 이 기관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한 익명의 국가에서 한 번에 해킹했던 암호화폐를 최소 5,000번의 별도 거래를 통해서 여러 나라로 조금씩 옮기고 최종적으로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썸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했으면 그 해킹 당한 돈은 어떻게 떼왔습니까?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거래소를 만들어가 한국의 제일 큰 거래소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그렇게 거래해 먹으면서 이만큼을 해킹 당하면 어떻게 버텨요?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이 남길래 이렇게 800억 넘는 돈이 해킹 당해도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보면 빗썸이 해킹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작년 이 8월 29일 날 우리은행도 지금 75만 회의 부정 접속 시대가 발생해서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은 5만 6천 회의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후 단속에 나섰는데 자, 이런 지금 해킹을 하는 단체가 북한 해킹 단체인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지금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미국 보안업체 에이리언 볼트는 라자루스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악성 파일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 단체는 이메일에 해커의 명령 제어 서버로 연결되는 악성 코드가 탑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킹 파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일을 통해 받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에 북한에 해킹 당한 피해가 얼마인지를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정으로 한국의 피해가 수억 달러, 즉 빗썸 한 군데에서만 4건으로 6,500만 달러, 794억이 털렸는데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도 2017년에 170억의 해킹 피해를 갚지 못하고 파산했는데 그 범인이 북한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은 국내 거래소들이 직원들을 수시로 뽑는다라는 점을 노려서 입사 지원서로 위장한 해킹 메일을 뿌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내 현금도 타깃인데요. 경찰청은 2017년에 북한의 해커가 60세대의 ATM 암호망을 뚫어 23만 8,073명의 금융정보를 빼낸 뒤 현금 1억 264만 원을 탈취했다. 자, 북이 해킹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가던 시점이 2017년인데 대북 제재로 수출이 막히니까 사이버 범죄를 새 돈줄로 만들었고 정찰총국이 김영철이가 있던 정찰총국이 해킹에 앞장섰고 그런데도 정부는 해킹에 대해 알린 적이 없고 국정원이 간혹 국회에서 암호화폐 해킹으로 200~300억 털렸다라고 말한 게 전부인데 유엔의 보고서와 비핵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러면 시끄러워지면 김정은이가 화낼까봐 침묵하는 겁니까? 자, 한국이 10건의 피해로 얼마나 당했는지 피해를 갖다가 공개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또 그걸 피해 당한 업체들은 도대체 그 피해를 어떻게 했냐?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해요. 한 1년 전입니까? 뭐 임종석이 북한에다가 무슨 가상화폐를 뭐 줬다 어쩌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죠. 제가 그 가상화폐로 북한이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왜 가져갈 필요가 없냐? 현금으로 받지. 가상화폐는 언제든지 북한이 이렇게 마음대로 틀어올 수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한국 정부에서 가상화폐로 받습니까? 내가 쉽게 해올 수 있는 걸 받겠어요? 아니지요. 가상화폐는 그 받아놓으면 가치도 변하고 이렇게 환전하려 해도 귀찮은데 왜 그걸로 받겠어요? 북한이 받으면 달러로 받지요. 근데도 그때 다 가상화폐 했다니까 또 저걸 옮기고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만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해킹으로 틀어가고 있는데 뭘 하고 가상화폐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문이 무슨 가짜뉴스 단속한다 어떤다 하지만 이 내부에서도요. 좀 입도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요. 2017년에 12월 달 보면 그해 6월에 발생한 빗썸에서 3만 명 회원 정보 유출 등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의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2017년 6월에요. 그런데 2017년 6월은 이제 처음에 2월 달에 한번 틀렸고 2017년에 그 6월 이후에 2017년 7월, 18년 6월 그리고 2019년 3월에 각각 3번 더 틀렸어요. 그러니까 빗썸에서 3만 명 회원 정보 유출된 사건이 결국은 이후에 빗썸을 지속적으로 틀어가고 가게 되는데 핵심적인 지금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이저에서 있었던 가상화폐 탈취 사건도 포함됐는데 북한과 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악성 코드를 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와 동일한 게 지금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의심되는 해커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 공격 과정에서 미모의 전문직 여성으로 가장을 해서 거래소 직원들한테 입사 지원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보고 또 이쁘고 이러니까 잽싸게 열어보다가 그야말로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감염되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코인 이 가상화폐 탈취는 경찰이 수사하고 국정원 등이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했지만 그 이후에 판판이 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부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대처해 왔는데 어떻게 판판이 더 틀릴 수 있냐? 자, 국정원은 뭐하고 경찰, 검찰은 뭐 하는 데입니까? 자,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라 첨단 범죄, 국제적 첨단 범죄도 대처하는 기관이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첨단 범죄에 대처하는 부분이 이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번 사고 났으면 널리 알려서 조심하도록 하고 유사한 방법들을 못 쓰게 해야지. 내 기억으로는 이런 해킹에 대해서 10번이나 당했다는데 정부가 해킹 피해가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문제를 삼아서 떠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 다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빗썸은 저렇게 많은 돈을 피해 입고도 어떻게 그걸 마무리를 했답니까? 정부에서 대줬어요? 아니면 빗썸의 해킹을 통해서 그냥 북한에다가 정말 가상화폐를 일부러 준 겁니까?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알려서 이런 거는 조심하라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막 완전 한번 당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놔놓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좀 웃기는 게 지금 유엔에서는 2018년 6월에 비스미 3,100만 달러가 털렸다는 거예요. 3,1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350억 정도인데 그 뒤에 비스미 189억으로 줄여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유엔이 틀린 겁니까? 비스미 그냥 이 해킹 피해를 축소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부가 최종적으로 얼마인지도 확정을 안 했습니까? 피해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또 작년에 이런 사태 이후에 나온 걸 보면 비스미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은 이 부분 보험료를 받기는 어려울 거다. 사이버 위험에 대해 현대해상 한국화재에 60억 한도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정작 재산 피해 보상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 이번 해킹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가상화폐 회사, 거래소 회사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총 피해액은 어느 회사가 얼만큼 당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지금 이런 해킹 한편으로 무슨 평화경제 운운하고 돈 달라 무슨 개성공단 열어준다 금강산 열어준다 하는데 뒤로 이렇게 우리나라 돈을 훔쳐가지고 이 퇴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수천억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이런 집단을 향해서 정권은 도둑놈들한테 길 닦아주고 도로 닦아주고 관광시켜주고 공단 열어주려고 합니까? 나 이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자, 문재인이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보세요.